자, 90페이지 작용 반작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 고향말로 액션, 리액션 하게 됩니다. 자,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 구분하는 게 포인트고 그게 여러분들 그 모든 시험에서 달아지는 유형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B도 A로 동시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작용 반작용이라 하고, 이것을 그냥 읽고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제 안 풀립니다. 그리고 문제 바꿔버리면은 손을 못 대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규칙 한 개를 골라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요. 자, A가 B에 했습니다. 은 이 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에게가 목적어가 되겠는데 묘하게 바꿔져 있어요. A가 B에, B가 A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거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물체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의의 속도 V1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존재하는데 충돌을 꽝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A가 B에 부딪히지요. 그때 A가 B에 작용하는 것을 충격력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역으로 B가 A를 뭡니까? 힘을 가하는데 이때 충돌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를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B는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지만 B는 A를 방향 반대로 충돌을 해도 작용 반작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면은 아주 편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한 개, 주어 목적어가 교환이 되면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암기를 해 주시면은요 참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시간차가 나는 게 아니라 동시입니다. 동시에 주고받는 두 물체 사이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작용 반작용, 사람이 벽을 미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벽을 밀면 그러면은 사람과 벽이 두 개지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다. 벽이 사람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사람이 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재미있는 것은 반작용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요것은 벽이 사람을 하게 되면은 요것은 반작용이 되겠는데, 평형이라는 것도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데 작용 반작용도 크기 갖고 방향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포인트 이미 나갔습니다. 주어 목적어가 바뀔 수가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고 바뀔 수가 없으면 평형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할게요. 자, 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로켓이 가스를 밀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로켓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이 가스를 이렇게 밀면 이 가스도 뭐냐 하게 되면 로켓을 밀더라 해서 날아가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고, 사람이 걷는 거 내가 지구를 밀면 지구도 나를 밉니다 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오게 되는데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포인트입니다. 요걸 잘 잡아야 돼요. 자, 평형도 크기 갖고 방향 반대고 작용 반작용도 크기 갖고 방향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형은 R자 힘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얘는 0이고 작용 반작용은 0이 아니에요. 쉽게, 자, 요것은 무슨 말이나 하게 되면은요, 평형은 물체가 한 개예요, 한 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2뉴턴이 작용하고 요 방향으로 2뉴턴이 작용한 물체가 한 개지요. 그럼 R자가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은 몇 물체인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두 물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합력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물체 하게 되면은 평형은 한 물체고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가 되겠고요. 운동하게 되면은
등속도 운동이지만 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재밌는 것이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미칩니다. 자, 다시 한번. 평형은 무슨 운동인고 하게 되면은 등속도 운동, 알짜 힘이 0이에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은 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 운동과 등속의 차이로부터 들어가는데 헷갈리는 것은 뭐냐? 정지하고 있을 때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찾으라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표현하게 되면은 평형은 주어 목적어가 교환이 안 되는 대신에 여기서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교환이 된다. 다시 두 물체니까 이건 좀 수준이 여러분들 나중에 고난이도의 문제를 달았을 때 쓰이는데 자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만유인력 하는 겁니다. 만유인력, 이건 물입니다. 만유인력 하게 되면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을 만유인력. 지구에서는 이름에서 이것을 중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 공식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F라는 것은 G, R 제곱의 이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건 일반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M으로 표시를 해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이미 다 나와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물체가 몇 개요? 2개. 작용,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지구가 존재하고 여기에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지구가 사람을 땡기지만 사람도 지구를 땡겨요. 그러면 이것을 질량 M이라 하고 이것을 스몰 m이라 했을 때 이미 답 나왔다고요. 몇 물체? 2물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500뉴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도 500뉴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괜찮아요. 요거의 질량이 요거의 질량보다 너무 커요. 그래서 F equal ma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힘은 500으로 같은데 질량이 너무 큰 것이 가속도가 작다. 얘가 거의 정지했을 때 요거의 가속도가 9.8이더라 혹은 10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내가 공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식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체가 몇 개? 2개. 작용 반작용이네. 얘가 만약에 500뉴턴이면 얘가 500뉴턴 이내에 나와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진짜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자기력 딱 들어가서 F라는 것은 얘가 K, R분의 I1, I2 너무 잘 나오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2개 다 예를 들어서 얘가 5A가 흐르고 얘가 2A가 흐른다. 그러면 전류 흐르는 도선 몇 개? 2개. 작용 반작용. 만약에 전류 방향 같으면 인력이라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4뉴턴이라 한다면 얘도 4뉴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쫙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만약에 물인데 전기력 F 해가지고 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에 Q1, Q2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뛰는 물체 몇 개? 2개.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쿨롬이 있고 얘가 플러스 2쿨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사이의 거리를 R이라 할게요. 그랬을 때 요 방향으로 임의의 힘이 예를 들어서 4뉴턴이라면 얘도 얼마가 된다? 얘도 4뉴턴이 된다. 왜? 물체 몇 개? 2개 하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탕 튕겨 나와버려야 돼요. 물리에서 공식이 많이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이 몇 물체구나. 작용 반작용이네 아니면은 평행이네 로부터 이렇게 간단히 공식을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나오고 이러한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또 달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오는 대로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괜찮고 읽어보십시오.
자, 물체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물체에서 평형은 한 물체이고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라는 정도 기억해 주고, 다음에 여기서 표현. 주어, 목적어가 교환이 되지 않으면 평형이고, 교환이 되면 작용, 반작용이더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는데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유 인력이라든가 증기력이라든가 혹은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예를 들었는데 두 물체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나중에 본 일반 물리학 수업에 들어가서 내가 몇 물체 하면은 또 띵 합니다. 그게 두 물체 딱 나오면 아하 나와야 돼. 기억이 나야 된다고. 작용 반작용 설명하려는구나. 크기 갖고 방향 반대가 쉬운 문제 나오겠지요. 그래서 전류가 큰 쪽이 힘이 세다, 전류가 작은 쪽이 힘이 세다, 혹은 같다 했을 때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타당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런 정도 가겠습니다. 다시 물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주어, 목적어 관계 구분할 수 있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예. 지금은 작용 반작용을 배웠으니까 작용 반작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예 하게 되면은 일단 제목이 다 적어주는데 딱 한 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중력. 중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중력은 뭐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라고 나와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은 안 주고 나머지 모든 힘들은 다 적어준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이 마차를 끄는 힘이다 하게 되면은 반작용 만들어 봐라. 주어 목적어 바꾸면 돼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차를 끄집어내면 돼요. 마차가 말을 끄집어내 주면 된다고. 자, 보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 마차가 말을 이나 가나 주어입니다. 얻는 이가 주어입니다. 주어 목적어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실제 다양하게 달아집니다. 자, 가겠습니다. F1. 여기 F1이 존재하지요. 적어준다고요. 뭐라고? 면이 물체를 밀어주는 힘이다 라고 적어줘요. 다음에 본래는 안 적어주는데 내가 처음이니까 한 번은 적습니다. F2 나오는데 빨간 겁니다. 거기다가 중력이라고만 딱 적어줘요. 그러면은 중력은 뭐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F3. 요것은 물체가 지구를, 얘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상황에서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찾아봐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F1과 F2가 크기 같고 방향 반대예요. 그러면은요, 면이 물체를, 지구가 물체를 교환됩니까? 안 됩니까? 면 하나, 물체 공통, 지구 몇 물체, 몇 개로 돼 있어요? 교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평행이라고.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F1과 F3 하는 겁니다. F1과 F3 들어갑니다. 자, F1이 뭐냐? 면, 물체, F3. 물체, 지구죠. F1이 면, 물체지요. F1이 면이 물체를 밀지요. 그 다음에 물체가 지구를 밀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요 방향이고 얘가 요 방향이지요. 크기 같고 같은 건 되는데 방향이 같지요. 평형도 아니고 작용, 반작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됐습니까? 다음 여기서 F1과 F3 하는 겁니다. F1과 F2와 F3를 해보겠습니다. F2가 요거죠. 빨간 거지요. 그러면은 지구가 물체를인데 F3가 뭐예요? 물체가 지구를 이지요. 교환됐습니까? 안 됩니까? 됐지요. 요것은 작용 반작용. 요것은 작용 반작용이고, 요것은 평형이고, 요것은 어디 갔나?
요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평행매물체요, 한물체고요. 작용, 반작용, 두물체고요. 교환되면 작용, 반작용이고, 교환 안 되면 평행인데, 크기 같고 방향 같아버리면 요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평행이라고요, 그냥. 평형과 작용, 반작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식이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고요. 자주 달아져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거기에 90페이지나 혹은 91페이지에 옆에 첨삭할 수 있는 곳에 적어놓게 되면은 편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식은요, A1 대 A2라는 것은 또 V1 대 V2이며, 자, S1 대 S2이고, E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에서 달아야 할 내용 지금 끝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열어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얼음이 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얼음판 위에서 왜 마찰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밀었습니다. 하나, 둘, 셋, 팍 밀면요. 얘가 밀리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편의상 M1이라 하고 얘가 50kg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편의상 얘를 M2라 가정하고 100k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밀은 힘이 얘가 밀든 상관없어요. 민 힘이 힘 F가 100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얘가 밀리면 자기도 밀리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속도를 나타내면은 얘가 가속도가 2가 되겠지요. 2m/s 제곱이 되는데 요거의 가속도, 요것을 A1이라 할게요. A2 하게 되면은 요것이 뭐가 되느냐? 1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힘은 같으니까 F는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M1A 이것은 M2 A2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2라면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냐 하게 되면은 몇 대 몇이요? 2대 1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A1 대 A2는 M2 대 M1과 같다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밀렸을 때 여기서 간단히 표시하면은 M1 대 M2가 1대 2지요. 그러면은 A1 대 A2가 몇 대 몇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A1 대 A2가 2대 1로 표시된다면 여기서 M1 대 M2가 얘가 1대 2지요. 그걸 거꾸로 할 수 있지요. A1 대 A2는 요걸 거꾸로 만들려면 M2 대 M1이 된다고. A1 대 A2가 M2 대 M1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요거의 시간을 2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답은 저절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VT 그래프를 그려버리면은 얘가 T이고 얘가 V라고 했을 때 중요한 물리량은 VT 그래프가 좋지요. 증지 상태에서 가속도가 2고 경과 시간이 2초라고 했을 때 나중 속도 V1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4
4m/s가 되는 대신에 여기서 VT 그래프를 그려버리면은요,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VT 그래프를 그려버리게 되면은 얘는 뭐냐 하게 되면은요, T이고 얘가 V에 의해서 정지 상태에서 밀렸을 때에 가속도가 1이고 A2가 1이고 마찬가지로 경과 시간은 똑같습니다. 2고 내가 2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V2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2m/s가 돼요. 자, 재밌는 거. 자, V1 대 V2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맞습니까? A1 대 A2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지요. 마찬가지로 면적 이동 그리지요. 이것을 S1이라 하고 이것을 S2라 했을 때 S1을 계산하면은 4m이고 S2를 계산하면 몇 m예요? 2m지요. 삼각형 2분의 1 곱했습니다. 이미. 고로 S1 대 S2의 비도 마찬가지로 2대 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VT 그래프로 들어가겠습니다. A1 대 A2가 뭐와 같습니까? S1 대 S2와 같지요. 마찬가지로 V1 대 V2와 같지요. 맞습니까? 자, 요것이 뭐와 같습니까? M2 대 M1과 같다 하는 겁니다. 왜요? 힘이 같으니까. 그러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은 뭔 소리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질량이 존재하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의 값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V1 대 V2가 M2 대 M1이고 A1 대 A2가 M2 대 M1이고 S1 대 S2가 M2 대 M1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운동 에너지를 만약에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대로 해볼게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인데, 운동 에너지 하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50 곱하기 속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의 제곱이 16이고 2 나눠버리면 8이고 8에서 50 곱해버리면은 5, 8, 40, 400줄이 되겠는데 결국 이것도 2대 1 나와요. 질량 작은 거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게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것은 얼마냐? 2분의 1, 질량이 얼마라고요? 100 곱하기 1의 제곱이 된다고요. 속도가 2지요? 2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 날아가지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줄. 결국 운동 에너지의 비도 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숫자로 내가 적어볼래요?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힘의 비가 1대 1이면 질량이 가속도에 반비례하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요렇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A1 대 A2, V1 대 V2, S1 대 S2, E1 대 E2가 몽땅 같다는 M2 대 M1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입증. 무슨 말이냐? 제 일반 물리학 수업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은 증명을 해 줍니다.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V 하게 되면은요,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면 V는 뭐가 되겠습니까? V0 플러스 필요 없습니다. AT가 돼요. 근데 처음 속도 없다 치자. 시간 같아요, 달라요? 아니, 내가 밀면 밀리는 시간도 같지요. 시간이 같으니까 가속도와 속력이 혹은 속도가 뭐가 비례하더라. 그래서 A1 대 A2는 V1 대 V2라고요. 그 다음에 S는 하는 겁니다. S는 뭐가 되겠어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 한다면 처음 속도 없다 치자.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1은 상수항.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은 가속도와 이동 거리가 비례하네.
그러니까 A1 대 A2는 V1 대 V2이고 마찬가지로 S1 대 S2 이내 하는 겁니다. 이내. 맞습니까?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도 아직 운동 에너지를 안 뺐기 때문에 그대로 운동 에너지 E라는 것은 2분의 1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 달아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혹은 뭐예요? 속도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결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역수관계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운동 에너지를 하고 다시 보여주겠지만 일반 물리학에 들어가기 전에 물리학 이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으실 것 같지요? never. 아니라고요. 자,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완전히 몸에 익어야 돼요. 자, 읽어보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상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내는데 VT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A와 B가 만약에 두 물체가 밀었다, 속력으로 표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시간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시간 같은데 V이고 보이지요? 기울기가 가속도지요? 맞습니까? A라 가정하고 B라 가정하면은 가속도의 B는 AB의 B가 몇 대 몇? 가속도의 B가 AB가 몇 대 몇? 요것은 2대 1이 되겠습니다. 왜요? V이고 2V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T분의 델타 V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 2대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의 B 하게 되면은 면적인데, 자, 면적의 B가, 요 면적과 요 면적의 B가 몇 대 몇? 2대 1.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B, 이동 거리의 B, 운동 에너지의 B 전부 다 2대 1씩 나오는데 A가 B의 힘의 2배이다. 예, 나옵니다. 아니요. 서로 밀었다 하면은 작용 반작용 1대 1. 고로 A의 질량이 2배이다. 아니요. A의 질량이 B 질량의 2분의 1배요. 요렇게 탕 튕겨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나타낸다면 이 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A1 대 A2가 V1 대 V2이며 S1 대 S2이고 운동 에너지 누가 큽니까? 질량 작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도 큰 거예요. 왜? 제곱이니까. 그건 아직 안 배웠고 E1 대 E2로 표시할 수 있다. 얘가 M2 대 M1이다가 딱 성립한다고요. 자, 해서 요것을 변형을 기본 형태고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냅니다. 지금 숫자를 줬지만 숫자 안 줍니다. M, 2M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문자로 준다고요. 자, 요 사이가 15m이다. 혹은 S이다. 일단 요걸로 풀게요. 서로 잡아당겼다. 몇 물체? 서로 잡아당겼다. 몇 물체? 두 물체. 작용 반작용이죠. 그냥 딱 나와야 된다고. 그랬을 때 2kg이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일단 나와야지요. 여기서 자, 빨리 나와야 됩니다. S1 대 S2는 몇 대 몇? 몰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대 Y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질량이 나와 있는데 얘를 적어볼게요. M2 대 M1이 되겠죠? 근데 M2 대 M1의 B가 몇 대 몇이냐 하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3 대 2. 그러면은요, 총 비율이 얼마? 5입니다. 그러면 5에다가 총 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15지요. 그러면은 얼마? 3. 한 개의 비율이, 자, 얘가 이동한 거리의 비가 3대 2가 되는데 한 개의 비가 5라고요. 3이지요? 3이니까 얘가 몇 메타요? 9m 갔었을 때에 얘가 몇 메타 간다고요? 6m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숫자로 이렇게 풀었었는데 문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할게요. 얘를 S라고 놔버리고 얘를 2M이라 하고 얘를
3m이라 해볼게요. 그래도 상관없이 S1 대 S2의 B는 몇 대 몇? 아니 2m 3m이니까 이렇게 낸다고 문제를 내면 몇 대 몇이요? 3대 2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총 거리가 얼마야? S. 맞습니까? 고로 총 비율이 얼마야? 5. 그러면은 비율 값을 나타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S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5분의 S에 대해서 나타내니까 얼마야? 한 개의 비율이 5분의 S지요. 5분의 3S를 갈 동안에 얘는 얼마를 온다고요? 5분의 2S를 왔다. 자, 그러면은 A라 그러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A가 이동한 거리는 5분의 3S 적어주면 되고요. B가 이동한 거리는 5분의 2S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요. 띵 잡아당겼을 때에 이동한 거리의 B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식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게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작용, 반작용. 자, 작용, 반작용 몇 물체요? 두 물체. 반드시 주고받는 힘이죠. 여기서 함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받는 힘과 미는 힘을 구분해 달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가겠습니다. 접촉한 물체의 작용, 반작용은 각각의 가속도는 같다라는 말이 두 물체를 붙여놔 놓고 밀었을 때에 하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속도가 같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찬가지 상식에 준하는 것인데 알아놔야 할 내용이 있고 이것이요, 마찰력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3kg, 5kg이 있고 여기에 16N으로 밀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동방정식 가속도는 같기 때문에 F라는 것은 얘가 ma 적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힘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하나이기 때문에 R자 힘이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16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3 플러스 5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속도 얼마? 2다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얘가 2고 가속도가 얘가 2다 했을 때 요거의 R자 힘이 요 방향으로 얼마냐 하게 되면은 2이기 때문에 얘가 6N이고 얘가 R자 힘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10N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편의상 요것을 A라 그러고 B라 했을 때 한 가지만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포인트가 안 나왔는데 A가 받는, 쉽게 말해서 맨 앞에 게 받는 힘은 하면 전부 답니다. 맨 앞에 것은 뒤에 것을 하나의 물체라 봐버려요. 하나의 물체라 봤기 때문에 2kg이 받는 힘은 16N을 받았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이제 포인트. 여기에 접촉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A가 B를 미는 것은 얘가 16을 받았어. 자신이 얼마를 쓴다고요? 6을 써버리고 얼마를 민다고요? 요거에 R자임을 적어주면 돼요. 얼마를 민다고요? 10을 밀더라. 고로 B가 A를 미는 힘이 얼마라고요? 10만큼 반작용이 생긴다고. 왜요? 접촉면에서 하는 겁니다. 두 물체 사이에서는 주고받는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가속도를 구하면 얼마예요? 2가 나오죠. 가속도가 2가 나왔을 때 요거의 R자 힘, 요거의 R자 힘을 구한 다음에 접촉면에서는 항상 주고받는 힘인 작용, 반작용이 있고 맨 앞에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16N 전부 다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접촉면에서 하는 겁니다. 수준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 보십시오. 대단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물체 M이 있고요.
여기에 라지 M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밀었습니다. 밀었을 때에 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 수직항력 구하라 하니까 전부 다 mg를 적어요. 수직항력은 얘가 수직으로 미는 게 요거지요. 아니, 나중에 할 거예요. 얘가 얘를 미는 게 요거지요. 고로 요 물체가 요렇게 밀지요. 무슨 말이냐. 요것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하나, 둘, 셋, 퉁 떨어져요. 잘 보십시오. 내가 밀어볼게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하나, 약장산입니다. 하나, 둘, 셋. 안 떨어지지요. 다시, 아이, 참. 하나, 둘, 셋. 안 떨어지잖아요. 와요.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미는 수직이, 요것은 아래로 작용하는 것은 중력이고, 면이 수직으로 미는 수직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요 개념을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풀이 방법이 자유자재로 바뀌어버렸다고 못 외운다고, 못 푼다고. 그랬을 때 아하, 접촉면에서 면이 수직으로 미는 힘은 수직항력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내일 배울 텐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접촉면에서 항상 주고받는 힘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띵 이동했을 때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개만 해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또 하는데요. 자, 주목. 자, 마찬가지로 운동방정식 F라는 것은 MA. 그러면은 힘이 얼마냐? 10입니다. 질량이 2 플러스 3 플러스 5라고 했을 때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는 거 하게 되면은요, 1이 나옵니다. 1m/s 제곱이고, 1m/s 제곱이고, 1m/s 제곱이에요. 고로 알짜 힘은 하게 되면은 요 방향으로 2N이 되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거의 알짜 힘은 요렇게 3N이 되고, 요거의 알짜 힘은 요렇게 5N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것은 빨간 포인트예요. 자, 2kg이 받은 힘은 하면은 전부 다라고요. 얼마라고요? 왜요? 맨 앞에 거 물으면은 하나의 물체로 본다고. 그러면은 2kg이 받은 힘은 얼마예요? 얘가 10N이 되고, 다음 2kg이 3kg을 미는 힘을 하게 되면은 요때는 요거를 또 하나로 본다고. 자, 요것을 2kg이 받는 힘은 하면은 요 뒤에를 하나로 받지요. 마찬가지로 얘가 10을 받아서 자신이 얼마를 쓰고요? 2를 쓰고 2kg이 3kg을 미는 힘은 얼마라고요? 8. 고로 3kg이 2kg을 미는 것은 얼마라고요? 8. 다시 한번. 3kg이 받은 힘은 8. 인데 3kg이 5kg을 미는 힘은 이제 더 뒤에 없지요. 요거의 총 알짜 힘이 얼마예요? 5. 고로 5kg이 3kg을 미는 힘은 5. 다시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2kg이 받는 힘은 10. 그래서 3kg이 받는 힘은 얘가 10을 밀어서 자기 자신이 2를 쓰고 8로 민다고. 고로 2kg이 3kg을 미는 것은 8. 3kg이 접촉면이니까 3kg이 2kg을 미는 것도 8. 작용 반작용. 다음 3kg이 5kg을 미는 힘은 5. 고로 접촉면이니까 얘가 얘를 민 게 반작용이죠. 고로 5kg이 3kg를 미는 것도 5. 작용 반작용이 성립한다.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은 전부 다인데 뒤에 물체가 있으면 하나로 바꿔버린다고. 받는 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한 설명은 뒤에 다 이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동했을 때를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가속도 운동을 지금 표시를 해봤습니다. 요게 마찰력을 고난이도로 만들었을 때 쓸 내용이고 일반 물리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원리 중에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설명했는가 하게 되면은 92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